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사실 제가 7, 8년 전에 남편 사용 설명서 또 아내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자, 이번에 완전 개정판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인쇄된 원고를 교정 작업을 한다고요. 이 절반을 나누어서 아내가 반, 제가 반 이렇게 작업을 한창 하고 있다가 우연히 고개를 쑥 들었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피식 웃었는데요. 웃었던 이유는 둘 다 돋보기를 끼고 있었다는 거죠. 자, 돋보기를 낀 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시선이 아주 그래서 웃었는데요. 사실 이 돋보기를 생각하니까 그때 아주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언제부터인가 저를 호출을 하십니다. 가보면 이 재봉틀에 실을 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제 전담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저럴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겠다 이제 싶어서 몇 개월 동안 용돈을 모아서 이제 생신에 맞추어서 사드렸죠. 그거 얼마나 신기해 하시던지요. 그게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고 뭐 그 작았던 것들이 좀 크게 보이니까 아마 아주 속 시원해 하시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지금 이제는 제가 그때 어머니께 드렸던 그 나이, 어머니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자, 저도 지금은 책을 볼 때나 뭐 중요한 일을 볼 때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 돋보기를 쓰는 게 훨씬 편안한 시점이 됐죠. 자, 사실 이 돋보기라는 개념은요, 이 노안으로 우리 보이지 않을 때 돋보기를 쓰게 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을 키워서 잘 보게 만드는 것들인데 잘 안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 돋보기란 말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부부 상담이나 부부 치료를 해오면서 이 상담이라는 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 어릴 적 상처나 뭐 분노, 학대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작 보아야 될 것도 못 보는 그런 현상들이 많죠. 자신도 물론이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가족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도 주관적으로는 그걸 못 봐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에게 상담은 돋보기를 씌워주어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작업들이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하고 나면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돋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돋보려고 하면 보이게 됐다. 그래서 참 이 이름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돋보기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돋보는 능력은 언제 필요할까? 자, 사실 이 상담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갈등이 있고 막 계속 어떤 거품을 물고 막 비난을 하는 그런 이면 속에는 전달되지 않은 각자의 바람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원숙해지거나 혹은 대화법을 익히거나 내적인 어떤 수준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표현된 언어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게 됩니다. 사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을 할 때 그 작업이 잘 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끔씩 이 사람은 자기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이렇게 와 있고 그럴 때 상담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이런 말씀이죠? 라고 할 때 막 속 시원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 마음까지 보는 기술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너머에 있단 말이죠. 저 너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사실 부부싸움은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방식 때문에 싸웁니다. 내용은 사실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작은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자꾸 격앙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그래서 많은 경우 뭐 20년, 30년을 싸워왔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싸움에 그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외부로 볼 때는 코피 터지게 싸웠지만 정작 볼 때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란 말은 갈등이 들어있는 거고 표현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 하고 나면 그 이면 속에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때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미리 알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미리 들어주게 되고 또 그러기 전에 미리 또 알아서 해주게 되면 그만큼 갈등은 줄어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부부 싸움도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잘하면 부부관계를 튼실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못하면 그래서 결국은 부부싸움에도 돋보는 기술, 돋보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사실 그래서 중년기 이후가 돼서 노안이 오면 정말 돋보기를 쓰는 게 참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들어있는데요.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면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돋보는 능력이 생기면 그것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돋보기란 것은요, 안경으로 쓰는 돋보기도 있지만 혹시 어릴 때 이런 기억들 아시죠? 학교 이 교구, 완구 이렇게 쓰는 돋보기들. 그러니까 친구들 놀고 있으면 이 뒷덜미에다가 이렇게 싹 갖다 대고 막 놀래게 만들었던 아니면 낙엽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이렇게 지피게 다 했던 그런 아주 그 개구장이 시절이 들어 있었었죠. 그래서 햇볕을 모으면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쪽은 이제 중년기 이상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보면 의욕도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여기는 정말 막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주구장창 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그다지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훨씬 더 이쪽이 더 풍성하고 여유 있고 정확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것은 돋보는 능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이차로 빼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돋보기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감의 미덕은 돋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탕기 가족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돋보기는 어디를 돋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어디에 온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그걸 돋보이게 만들어서 또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돋보이는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